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20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인데 또 주말 잘 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즐겁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 마이클 조던. 감사스마일도 어제 주말에 쉬면서 또 이번 주를 갖다 또 계획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용감하게 행동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생각으로 또 그치는 사람들만 또 있으실 텐데 제 생각을 했을 때 작게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위에 좋은 글이 있어서 교통망 개발 호재가 급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라는 블로그 포스팅 글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노이즈가 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저는 제 방송을 매일 방송을 갖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그렇게 없는데 혹시라도 노이즈가 있으시면 댓글로 제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치가 떡상할 상인가 머랜딩님의 교통망 잡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관상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보시오 관상가 양반 우리 동네가 떡상할 상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먼저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정말 떡상할 상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금요일 토요일에 특히 토요일에 매매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 매물들은 정말 싼 매물들은 신혼동이든 삼송이든 원흥이든 많이 소진됐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세를 갖다 얻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라든지 반전세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또 전세를 갖다 내놓으실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펴볼 때 참 많이 지켜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교통인데 정말 교통 호재가 정말 많은데 어떤 호재가 같이 있는 것일까? 머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교통망 개발 호재가 급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라는 이 글, 특히 같은 교통망 발전 계획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이 나는 개발은 한정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급지 상승이라는 표현을 일자리 접근성과 교통이 급격하게 편리해지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일자리로 접근성이 올라가는 곳.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다 일을 통해서 돈을 갖다 벌고 있고 생활을 하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일반 분양가 가격을 봤더니 평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에서 26억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분담금도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10억 가까이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강남은 정말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고양시의 집값이 쌀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의문을 가져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말 강남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서울도 아닌 판교라든지 분당이 서울 강북보다 고양시보다 가격이 왜 비쌀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버금가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양시에 이렇게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고양시에 있는 집값, 그다음 아파트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게 이제 곧 실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구 근처에 살면 가깝고 좋지만 그것이 가능한 가능한 세대는 한정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으로 지금 지하철 3호선을 타거나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스마일은 직주 근접입니다. 집이 삼성입니다. 사무실도 삼성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전에 이제 은평구에 있을 때는 은평구로 이제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그래도 왕복 1시간이 넘었는데 삼성에서는 뭐 걸어서 출퇴근해도 왕복 1시간이 안 걸립니다. 뭐 4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의 입지적 가치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갖추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교통망하고 일자리만 보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선택을 해도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일자리 분포 현황을 좀 살펴드리면 서울 수도권 주요 일자리와 대중교통 여기 보시면 파주 일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일산하고 좀 빠졌는데 조금 이제 여기가 덕양구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뭉뚱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고양시가 나와 있지 않고 일산으로 나와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GTX A 라인으로 해서 파주 그다음에 고양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GTX B 그다음에 GTX C 그러니까 여기 GTX B는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거죠. 네, GTX C인데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남권에 168만 일자리가 있고요. 동남권에 289만 일자리가 있습니다. 서남권과 그러니까 동남권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했는데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중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마포 쪽만 제외하고는 거의 한강 이남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일자리 이치를 소개해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140만 개, 종로구, 중구 56만 개, 영등포구, 여의도가 34만 개. 이 서울 3대 중심지고요. 그 외에 강서구 마곡 일대하고 마포구 상암 일대가 22만 개의 일자리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와 금천구 약 40만 개 일자리가 분포되어 있고요. 성남시 판교하고 분당은 약 29만 개, 수원, 용인, 화성에는 도합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건 결국 미래 가치에 돈을 쓰는 겁니다. 저 일자리들과 이어지는 노선들이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일자리 접근성이 향상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할까? 머랜딩님께서도 이제 글을 적으면서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적더라도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 GTX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GTX A가 개통을 할 겁니다. 물론 삼성역을 갖다가 무정차로 갈지 이제 조금 그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정에서 서울역 그리고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이제 내년에 개통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GTX B라든지 GTX 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뭐 빠르면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뭐 B 노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 GTX A, B, C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울 경기도가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주요 입지가 서울 생활권에 못지않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과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뭐 대고, 그다음에 창릉역까지 여기 창릉역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이제 GTX 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떡상할 지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은 정말 이게 황금 노선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용산과 신사의 노선이 2032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용산과 신사의 그런 착공은 조금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산 개발에 있는 그 미군 부대가 아직까지 100% 지금 반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산과 신사 구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서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에게도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올해 아마 예타가 나올긴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사에서 용산 구간 이 개통 이런 착공 시기 때문에 조금 좀 늦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분당선 서부 연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데 지금 신사에서 용산까지 가는 이 구간 자체가 생각보다 좀 더딘다. 그러니까 착공도 지금 더딜 것 같고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2024년,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래곤 1이라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에서 미군 부대에서 지금 약간 좀 알바기식으로 지금 해놓지 않나.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이전이 다 완료됐는데 용산을 갖다 중심으로 북쪽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반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지
어찌됐든 간에 용산과 신사 구간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과 용산 구간에 있는 신분당선 지금 서부 연장 같은 경우도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1타, 예타 회의를 거쳤고 지금 2타, 예타 회의를 막 곧 이제 하게 될 계획이고 아마 신분당 서부 연장 예타가 올 전반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텐데 이거는 제가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분당선은 정말 황금 노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GTX A, B, C 노선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파급력이 높은 노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 이제 광교 중앙역에서부터 이제 호매실까지는 아마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용산에서 어쨌든 간에 신사 구간이 하루속히 개통이 되기를 감사스마이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급력이 높을 이제 신안산선. 신안산선도 지난번에 뭐 대곡수사선과 서해선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시흥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신안선선이 투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파급력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월판선, 판교와 이어지는 노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8호선 연장 판교와 이어지는 노선인데 이런 급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교통망이 더 확충이 되고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 급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장 홍대선도 개발 계획이 이제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계획을 해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2030년 초반 그렇기 때문에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도 이것도 이제 대장 홍대선도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 광명 KTX 지하 전용선도 이제 앞으로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서 2028년까지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계획 대비 1년에서 2년이 더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2028년에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내지 2년은 좀 딜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입지적 가치가 오르는 것 2호선 같은 순환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선들에 대해서 확장성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일자리와의 연결성을 보고 좋아질 지역을 갖다가 떠올려보고 그런 좋아질 지역을 내 집 마련의 그런 후보지로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이 급격하게 편리해지는 곳. 첫 번째로 일자리가 접근성이 올라가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어떤 교통편이 생겨난다든지 교통이 급격하게 편해지는 것을 주목해보면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없던 교통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지구에도 지금 지하철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홍대는 있지만 덕은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이 급격하게 편리해지는 곳 향동 같은 경우도 향동에 지금 향동지구 내에 지하철이 없는데 고양 은평선이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덕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급격하게 편해지는 것을 또 주목해보면 좋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이제 교통이 이제 다 개통을 해가지고 다닐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곡 소사선이 아직 개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곡 소사선 개통하기 전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대곡 소사선 주변 특히 고양시에 대곡 소사선이 다니는 일산역, 백마역, 대곡역, 예를 들어서 능곡역 이 주변으로 개통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갖다가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올 전반기에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할지 하반기로 늦춰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2023년에는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203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좀 남은 거예요. 근데 7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남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개발 호재가 급지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가 또 강남이라든지 또 주요 업무 지역으로 해가지고 몰리는 지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미래 가치가 좋아질 지역 그런 것들을 내 집 마련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 그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학세권, 몰세권, 의세권, 숲세권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감사스마일이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고 또 주변의 투자 사례를 갖다 보았을 때 저는 학세권이든 숲세권이든 그거 다 떠나서 이제 역세권과 일자리
더 나가서 역세권, 교통과 일자리 이 두 가지만 꼭 명심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더 증가하면 더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지방 분권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을 갖다가 균형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하지만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방에서 특히 이제 아파서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다 서울이라든지 또 뭐 쇼핑을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다 서울로 해서 KTX라든지 SRT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쇼핑하고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방은 소멸될지 몰라도 수도권은 특히 서울 중심으로 있는 인천, 경기도는 더더욱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이미 비싸니까 접근성이 좋아질 지역, 특히 이제 저는 감사스마일이 고양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집값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뭐 일자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뭐 교통망과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쌌었거든요. 그런데 대곡 서사선이 이제 올해 개통을 하죠. 그 다음에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하죠. 신분당선은 제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올해 예타 발표를 할 겁니다. 만약에 올해가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뭐 늦어질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늦어지는 거는 뭐 저는 기정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늦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된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이 지금 발표됐고 컨소시엄 민간사업자까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은지구를 언제 가야 될 것인가 물어보고 향동에 고양 은평선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들어갈 것인가 남들이 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관심을 갖는 게 투자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안 되는 분들께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란 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갖다 바라고요. 좋은 투자처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교통망을 갖다 생각을 하고 조금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미래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국가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IMF도 겪었고요.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IMF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또 금융위기가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의 2023년이 경제가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분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집값이 지금 내려간다. 고양시 집값이 내려간다.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이제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의견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밤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23년에 2월 달에 지금 매매 시세와 내가 2024년 2월 달에 매매 시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집밥을 사고 만약에 2024년 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사장님께서 밥을 좀 사십시오라고 해서 내기를 했는데 뭐 웃자고 이제 내기를 한 건데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양시 특히 삼성벨트에 있는 집값 뭐 7억 8억 그다음에 창릉 S3블럭 5억 5천 너무너무 비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미분양이 다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세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가 또 안 좋아진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집을 안 사더라도 집을 갖다 안 사더라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월세 가격이라든지 원룸 가격, 원룸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도 지금 싼 매물들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 정말 싼 매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다 거의 계약됐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보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통망 개발 호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망 개발 호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에 CJ 라이브 시티에 아레나 공연장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뭐 BTS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명 가수들까지도 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공연을 하게 되면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인천국제공항으로 와서 고양시로 또 방문을 해서 그 공연을 봅니다. 그 공연을 보면 그 공연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고 쇼핑까지 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산업까지 같이 발전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 3년 전부터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방송을 갖다가 이제 고양시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고양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감사스마일 TV 애독자가, 애청자분들이 거의 이제 9,000명, 9,000명 아니죠. 8,000명까지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8,000명 감사스마일 TV 구독자 이벤트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교통망 개발 호재가 고양시가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눈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곡 수사선이 개통을 하고 내년에 이제 GTX-A가 개통을 하고 신분당 섭부 연장도 올해 어떤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고양시는 강남을 갔다가 가는 것도 편해지지만 인천 서남부라든지 충남 홍성이라든지 더 나가서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좋아진다. 그러면서 또 일자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특례시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보시오, 감사스마일, 우리 동네가 떡상할 상이오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면 고양시는 떡상할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제 방송 보시고 이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이 블로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곧 그거를 아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길었지만 고양시가 정말 급지상승으로 이어지는 2023년 첫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